네, 클로징 벨이 울린 이후에 페이스북의 실적 또한 발표가 됐는데요. 네.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정규장 거래에서는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실적 조정 EPS가 17센트를 기록하면서 팩트셋 리서치가 예상했던 15센트는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15억 1천만 달러 예상이 됐는데요. 15억 9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증가세는 매출 증가세는 포착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부문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실망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대 거래에서 4.87%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장을 살펴보고 왔고요. 아시아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2년 7개월 만에 1달러에 91.3엔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엔저가 좀 계속 장기화되는 겁니까? 네, 지금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엔 하락은 일본의 쌍둥이 적자 때문에 계속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월 달에 일본의 무역 수지가 2조 엔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는 10조 엔 전후로 무역 적자 대국으로 지금 전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재정 적자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해서는 1,000조 엔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GDP의 약 235%에 달합니다. 이처럼 펀더멘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엔 고는 지금 수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1달러에 85에서 90엔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엔화는 1달러에 95에서 100엔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역 적자가 앞으로도 장기화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엔화는 110에서 120엔 아니면 그 이상 엔 약세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엔 달러 환율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135엔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1998년 8월 달 같은 경우는 147엔까지도 기록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환율이 또 5, 6년마다 흐름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헤지 펀드들이 앞으로 엔화에 대해서 투기적인 매도 압력에 나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엔 하락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110엔까지 치솟을 경우 일본과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95엔에서 100엔대까지 엔 약세가 진행된다면은 일본에서는 수출주가 부상을 할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들이 부진을 면치를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100엔을 넘는 엔 약세가 진행이 된다면은 외국인은 일본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환산한 니케이 평균 주가라든지 코스피의 움직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니케이 평균 주가가 앞으로 10% 상승하고 엔화가 15% 하락한다면 환차손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반대로 코스피에 투자하면은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더 큰 위험이 이제 국채라는 데에 있습니다. 엔 약세가 진행되면은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들의 평가 손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국채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은 엔 약세, 주가 하락, 채권 약세라는 트리플 악재에 휘말려서 심각한 엔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 지나친 엔 상승이라든지 과도한 엔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일본과 무역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선 위에서 순항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최근 중국에서는 도시와 관련된 정책안들이 지금 잇따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감회가 대만이라든지 홍콩, 마카오 같은 쪽의 개인들에 대해서 위안화로 중국 본토의 주식 투자 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서는 대만 증시 투자 한도를 앞으로 2배 정도 더 올려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대출 적립금의 주식 투자 운용이라든지 신규 주식 공개를 상반기 중에는 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가 90개 도시로 확대 지정이 됐습니다. 이로해서 부동산, 석유가스, 고속도로, 공항, 철도와 같은 투자들이 빨라지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오늘 중국 신문들은 일제 그 공기 깡통을 지금 판매할 정도로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의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